이 국장님,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11일 날 드디어 이 탈당 기자회견을 했네요. 네. 혹시 뭐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저는 용서를 구한다, 사과를 구한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돼 있어서 아니 왜 사과를 하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탈당 나가는데 왜 사과를 해? 사실 용기 있게 나가야지 이랬는데 그 사과에 대한 의미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더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가치, 품격이 지금 실종돼 있다. 실종돼 버렸다. 그다음에 폭력과 저급한 운동이 횡행하고 있다. 그리고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그런데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는 의원들은 또 당내 소속원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당이 이렇게 피폐해진 것에 대해서 나 자신도 책임이 있다. 책임감을. 책임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한테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민주당의 정통적인 그런 정신, 가치, 품격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 독점 정치의 구조를 깨기 위해서 다당제를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특권 없는 정치, 성역 없는 법치를 구현하겠다. 특히 원칙과 상식 이 사람들과 힘을 합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칙과 상식은 하루 앞서서 10일 날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윤영찬 의원은 잔류를 했는데 세 사람들은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14일쯤 이낙연 신당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준비를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원애들이니까 뭐 계속 해왔고 원칙과 상식이 나오면서 합쳐가지고 공동 창당 8개인대를 개최하는 쪽으로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용단이 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용단이 자 공식 직함 같은 거 필요 없다. 원래는 왜 이 탈당하고 신당 만드는 과정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자신의 이름으로 막 당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 밑에 이렇게 종속되는 그런 모양새로 누구누구 당 뭐 이런 식으로 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 나는 완전히 그냥 백의종군하는 같이 함께하는 그런 위치에서 어떤 공식 직함도 없이 그냥 함께하겠다. 이렇게 물꼬를 좀 터준. 그러니까 당 대표라든가 당권에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본인 표현대로면 허드렛물 역할을 하고 맑은 물은 젊은 이 정치인들이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마중물이 되겠다. 뭐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쪽 입장에서 보니까 조홍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자들한테. 기호 3번을 못 따면 우린 망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지금 5명 이상의 의원, 그러니까 정의당이 기호 3번이잖아요. 정의당보다 많은 현역 의원들을 확보해서 기호 3번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이낙연 신당도 손잡고 뭐 다 손을 잡아서 어떻게든 기호 3번을 달고 지금 전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양향자 의원, 한국희망 오면은 벌써 의원은 4명 아닙니까? 4명. 3명에다가 1명 합치면은. 그러니까 한 3명 정도만 더 와도 기호 3번이 되니까. 그래서 김종민 의원은 1차적으로 7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고 1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해 가지고 총선에서 3파전을 벌이는 거다. 그래서 제3 정치 세력으로서 20, 30석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우리가 언론용어로 말하는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중에 이제 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태근 한나라당 이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당신과 함께라는 또 그룹이 있고 또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 양향자의 한국의 희망까지는 아마 충분히 빅텐트에 참여할 수가 있지 않겠나. 문제는 이준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이 다르고 여러 정치적 지향이라든가 목표라든가 또 리더십의 문제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원칙과 상식에서 나온 세 분이 네. 이준석하고 같은 당을 하겠느냐 그 문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금태섭, 양향자, 이준석 이렇게 함께 양향자 의원의 출범기념회 뭐 사진을 찍어서 함께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는 있으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직접 이준석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별로죠. 그 사람들은 이준석하고는 아니라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에부터. 그렇죠. 이낙연 신당의 지금 커뮤니티에 보면 이준석과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이낙연계 친낙 이 지지자들이 글을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들도 어찌됐든 나중에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예 손절하진 않고 거리를 두면서도 계속 이렇게 뭔가 느슨한 연대라. 그렇죠. 네, 느슨한 연대. 예, 그렇죠. 거리는 두되 완전히 결별한다는 얘기만 안 하고 계속 사태의 추이를 양쪽 다 지켜보는 그런 식의 지금 출발이 아닐까 싶어요. 거의 총선 전까지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느슨한 연대. 그래서 이낙연 신당과 원칙과 상식 그리고 금태섭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큰 빅텐트를 치고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이준석은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10%가 넘는 지지율인데 나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엉켜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예. 저쪽 이낙연 측이라든가 원칙과 상식 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정치적 색깔도 다르지만 워낙 갈등의 리더십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상징이라.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렇게 만 가지가 있더라도 99가지가 아니더라도 1%의 어떤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7명이라고는 하는데 7명에서 한 서너 명까지 해서 이쪽이 10명이 된다고 치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준석이 주장대로 뭐 TK 중심으로 해서 뭐 이삭죽기를 10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20명이면 선거 보조금이 1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낙연 신당 쪽 경우 뭐 원칙과 상식도 다 민주당의 테두리에 있는 분들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하위 20% 그건 원래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 아닙니까? 네네네. 하위 20%. 예. 다 이제 결정됐다. 사실은 20%는 컷오프 대상이란 말이에요. 컷오프 대상이죠. 그 사람들은 경선에서 마이너스 30%인가를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하니까 경선에 가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20%에 들은 사람들은 이미 당무감사가 끝나갖고 다 지금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표만 지금 안 한 거고 본인들한테도 통보를 했다는 얘기까지가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서는 민주당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경선에 가면 떨어지는데 경선에 가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출마도 못해요. 출마도 못하죠. 이인재 방지법 때문에. 그러면 그럴래니 차라리 내가 이번에 그냥 승부를 걸어봐. 그런데 먼저 나간 사람들이 있어. 저기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10명이 없을까? 뭐 이런 훨씬 더 나온다고 봐야죠. 20%면 얼마입니까? 170명이라고 했을 때 20%면 30명이 넘지 않습니까? 30명 넘죠. 3인 지금 이미 괴문서까지 나돌아 가지고 그 20% 들어간 사람들 그 명단까지 나돌고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뒤숭숭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재명 친명 자객 공천 받았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또 그냥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그 괴문서와 관련돼서 의원회관에서 계속 의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포함되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어디서 그런 걸 봤냐고. 그거 저기다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해프닝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늘 되풀이되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쪽 친명 쪽 자객
그쪽에서 아예 그 명단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만들어서 돌리면서 그 타격을 주기 위해서.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되게 옛날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말씀하셨던 어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중에서 몇 명이 그러면 합류를 할 거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낙연 또 원칙과 상식의 신당이 힘을 받으려면은 네. 제2, 제3의 탈당 사태. 네.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 도미노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역들이 네. 이 신당으로 와야 네. 딱 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네. 가결 찬성표에 이탈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때 39명, 40명이잖아요. 이번에 이낙연 탈당 반대 그 서명 연판장 쓴 사람들도 129명이 아닙니까? 예, 130명이라고 쳤을 때 거의 비슷하네. 한 40명. 40명 가까이 예, 되잖아요. 예. 양쪽으로 하면 아무리 그 중에서 좀 떨어뜨렸더라도 35 내외. 그럼 35 내외는 사실 그때 이미 찍혔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가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큰일 났다 이제 최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최소한 그 중에서 진짜 반타작만 정말 당에 합류를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그 정도 인력이 현역이 오면은 선거 보조금이 아마 100억대는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보니까 교섭단체냐 아니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니까 19명과 20명은 숫자로 하나지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아직은 총선까지는 멀리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죠. 봐요. 2월 달에는 4분기에 경상보조금이 나오고 3월 때는 선거보조금이 따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합치면 교섭단체일 경우 11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110억만 돼도 20명이 빈집에 소 들어오는 거죠. 아유, 그렇죠. 선거 치를만 하죠. 그래서 제2, 제3의 탈당 사태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이낙연 신당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거 보면은 네. 이낙연, 이준석 연대가 이루어질 경우 네. 국민의힘은 37.6, 민주당은 37.1, 그리고 이 연대 네. 두 당이 합친 이낙연, 이준석 10.8이 나왔어요. 10.8. 오. 그런데 연대가 안 됐을 때 네, 네. 그때는 이준석 11.4, 이낙연 6.3.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보면은 연대의 효과가 전혀 없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공연히 내가 연대했다가 우리 지지자들마저 이거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 경우 연대가 안 됐을 경우는 국민의힘은 37.2인데 민주당은 33.1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만 4%가 더 떨어져. 더 떨어져. 이준석이 갉아먹는 데가 예. 민주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이준석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합치는 게 불리하다.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그 양양자 출판 기념회에서도 양양자에 대한 덕담만 했었고 그 후에도 신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지 뭐 연대를 하겠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없고 본인이 한 이야기는 비례대표는 각 당이 각자 하자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공천은 연합 공천을 할 수도 있다. 서로 각 당이 신당은 신당대로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해가지고 영남권은 자기가 좀 많이 갖고 뭐 호남은 신당에서 하고 이 수도권은 같이 나누자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옛날에 그 진보신당이나 그 정의당이 했던 것처럼 특정 지역구에 자기네들이 공천을 안 내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요. 서로 그렇죠. 하는 그런 공천 연대가 가능하죠. 그렇게 되어야 힘을 받지. 그렇지 않고 각자 나와서 각자 뛰면 그게 뭐 단 한 사람이라도 되겠습니까? 결국은 근데 그게 이쪽은 영남에서 나온다 그러고 이쪽은 호남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제 경기 뭐 이 서울 수도권이니까. 여기서 예. 어떻게 서로 서로 나누느냐 나누냐.
그게 문제겠지. 그 당시 그때 가서 그런 공천 갈등이 거기도 만만치 않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수도권까지 그렇게 저기를 후보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발휘할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함으로써 네. 총선 판도의 찻잔속 태풍으로 그칠지 아니면은 제3세력으로 부상을 해갖고 판도 전체를 총선 구도를 바꿀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변수가 많았어요. 다만 그 윤영찬 의원이 이번 탈당에서 빠지고 잔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윤영찬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밖에서도 나오고 안에서도 나오고 난리네요. 네. 아니, 어느 쪽으로도 환영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 예. 근데 이게 한순간의 어떤 선택이 사실 평생을 가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민석. 예. 한 10년 이상을 여의도에 다시 발을 못 붙였죠. 디뎠죠. 예. 그런데 이번에 원래 이제 노무현과 함께 노무현에 있다가 정몽준으로 싹 옮겨버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민사 철새라고 김민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혁은 나이가 굉장히 젊었어요. 젊었었죠. 30대였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후보였을 때 대통령 후보였을 때 시장 후보로 함께 하자 우리가 그러면서 손을 잡고 함께 유세를 같이 다녔었거든요. 기고만장했죠 그때. 그렇죠. 그런데 정몽준한테 가버리고 뭐 하면서 지금까지 이 상처가 있는데 이번 윤영찬과 관련돼서도 사실 참 어른스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했던 이원우 의원이 저 그 방송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9시에 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나요? 기자회견이. 네. 근데 7시인가에 그 아침 방송 MBC의 시선 집중인가 거기 나와서 앵커가 이렇게 물었어요. 조금 이따 발표를 하시는데 네 분 모두 함께 하시는 거 맞죠? 그랬더니 이현욱이 맞죠?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2, 3일 전부터 아무리 흔들렸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이 나머지 세 사람한테 정확하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송에 나와서까지 4명 모두 다 한다고 확언을 했으면 그러면 사실 도가 아니다. 이건 강호의 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임종석, 고민정 등 옛날 청와대 멤버들이 그렇게 술을 함께 먹으면서 만류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명분상으로 보면은 그 지역에 친명으로 있는 현근택 변호사 이 사람이 성희롱 사건으로 지금 감찰을 받으니까 공천을 따놓은 당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역시 당신들이 공천 때문에 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그냥 비난까지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칙으로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정치의 의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낙연과 윤영찬의 관계는 또 다른 관계 아닙니까? 동아일보에서 정치부에서 선후배로 같이 취재를 하고 같이 동고동락한 사이 아닙니까? 특히나 사수와 조수 관계였다. 사수였다. 자기 입으로도 사수였다라고 하면서 캠프에 가서 사실 대선 경선 캠프에 가서도 거의 자기가 다 이낙연 후보를 도와줬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물론 정치에 그런 의리는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합류를 하지 않는다면 떳떳하게 합류를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언행이 필요했다. 그렇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예. 윤영찬 의원 형님도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분의 조상도 그 유명한 조선시대 학자 윤휴의 후손들입니다. 윤휴. 대동법 시행을 주장하다가 아마 사약받고 그런 그렇죠. 아주 그 유명한 윤휴의 후손들이거든요. 예.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인데 몇 대 내려와가지고 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예.